2022학년도 개정 공통국어 1 해냄 교과서 2-2 이청준의 눈길 절정 부분이에요. 가볼게요. 위험한 고비. 어떤 측면에서 위험한 고비예요? 어머니가 옛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한마디로 어머니가 과거 차부에서 나를 보내고 난 그 뒷이야기를 하는 위험은 그럭저럭 모두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위험한 고비라고 한 거예요. 나의 부담감을 드러냄 이랬어요. 저녁상을 드릴 때, 자, 요거는 현재예요. 노인은 언제나처럼 막걸리 한 대를 가져오게 하다. 자, 막걸리도 밑줄 쳐놓을게요. 좀 이따 쓸게요. 형의 술버릇, 주벽 때문에 집안 꼴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인은 웬일로 나에게 그리 술 걱정은 하지는 않았다. 왜? 믿는 거야, 그만큼. 집에만 가면 당신이 손수 막걸리 한두 대씩을 꼭꼭 미리 마련해 주곤 하였다. 자, 이렇게 묶어서 쓸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뭐 밑에 거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자, 밑에 거 같이 묶어서 마음에 안 든다. 하살표.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손수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어머니의 나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집에만 가면 당신이 손수 막걸리 한두 대씩을 꼭꼭 미리 마련해 주곤 하였다. 한 잔 마시고 잠이나 자거라.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막걸리. 그러면서 낮참부터 늘 잠자기를 권했다. 피곤할까봐.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정 내일 아침으로 길을 나설라냐. 뭐 이따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뭐 아들이 바쁘다고 하니까 또 못 잡는 거예요. 저녁상에 들어왔을 때 노인은 그렇게 조심스러운 목소리 나의 내심을 한번 더 떠왔을 뿐이다. 갈 생각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어떻게 말할 거냐? 시나리오로 희곡으로 각색할 때 여기에 대사 지시문이 들어간다면 적절한 것은 해놓고 요거를 빼버리고 넣게끔 할 수도 있겠어요. 하니까 노인은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래, 알았다. 저녁하고 술 한잔하고 일찍 쉬거라. 자, 다시 묶어서 요거 뭐예요? 새 좀 찍어. 어머니 사랑, 신뢰감. 자, 사랑이에요. 대충 사랑이라고 찍은 게 다 맞네. 아침부터 먼 길을 나서려면 잠이라도 일찍 자두라는 단속이었다. 나는 말없이 노인을 따랐다. 저녁겸해서 술 한 대를 비우고 그리고 술길을 못 견디는 사람처럼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웠다. 이육구 형수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잠자리 찾아 나가자 이날 밤 노인은 세 사람 합숙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수 없을 때 이야기가 또 나올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응? 어쨌거나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결국 말이 나오겠군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위태로운 고비는 그럭저럭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눈을 붙였다 깨고 나면 그것을 보는 걸 끝난다. 지붕이고 옷 깨고 더 이상 신경 쓸 일 없어진다. 노인에게 숨겨진 빈 문서가 있을까? 하지만 이날 밤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자, 이날 밤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이런 거. 자, 이런 거 보면 밑줄 이렇게만 칠까? 자, 잠을 자고 나면 지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눈치챌 수 있어요. 아, 그냥 못 지나가겠구만. 느낄 수 있니?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야, 마지막이야. 이거만 잘 견디면 돼. 그때 죽어.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못 넘길 거라는 거 눈치 빠른 사람 독자는 알 수 있어요. 노인의 빈 문서도 그걸로 영영 휴지가 되는 것이다. 잠이나 자자. 빚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빚은 내가 무슨 빚이 있단 말인가? 자, 이런 거 자꾸 말하는 이유는
빚이 없다고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빚이 있다는 건 나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의 사랑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응?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척 했던 거야. 사실 몰인정한 놈은 아니에요. 나는 제법 홀가분한 기분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술기운 탓인지 알아란 잠기운이 인해 눈꺼풀을 덮었다. 마지막 중요해요. 헌데 얼마쯤 그렇게 아늑한 졸음기 속을 헤매고 났을 때였을까? 나는 웬일인지 문득 다시 잠기가 서서히 열버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자 집중하고 어렴풋한 선잠기 속에 도란도란이다. 싸우는 목소리가 아니야. 조심스러운 노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손녀한테 얘기해 주듯이 도란도란하는 분위기예요. 그날 밤사말로 그날 밤 마지막 아들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 그 전날 밤 갑자기 웬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던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쳤겠냐만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온통 환한 눈천치로구나. 눈이 왔더라도 어쩔 수가 있더냐. 서둘러 밥 한 술씩을 끓여다가 속을 덮이고 그 눈길을 서둘러 나섰더니라. 자, 과거 이야기예요. 회상하는 내용이다 그랬네요. 자, 나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다. 긴장이에요.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추억이었다는 걸 기억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일인지 노인이 마침내 그날 밤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닥가닥 털어놓는 중이었다. 낮에는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지가 떳떳했으면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에 길을 나설 수도 있었으련만 그때는 어찌도 그리 처지가 부끄럽고 저주스럽게만 했던지 집안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잘못 들여서 그래 이런 말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한 집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운명에 대한 저주. 그래 할 수 없이 새벽 눈길을 둘이서 나섰지만 요거 새벽 눈길을 둘이 나섰다.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니까 거기다 밑줄을 치는 걸로 하고 뒷페이지에 있을까요? 학습 활동에 있긴 있었는데 자 둘이 나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길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머니와 나가 함께한 동행한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인생길이라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혼자 가는 눈길은 어머니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눈길이에요. 그럼 다르죠? 시오리 심리가 4km니까 6km 되는 장터 차북까지 산길이 멀기는 또 얼마나 멀더라냐. 같은 킬로미터 수라고 하더라도요 산길로 가면 힘드니까.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나고 있는 노인의 몽롱한 목소리. 왜 몽롱할까?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치 어린 손주에게 옛 이야기라도 들려주는 할머니 그것처럼. 그래서 아까 도란도란이었던 거예요. 아까 도란도란 어디 있었냐? 도란도란. 할머니 그것처럼 아늑한 느낌마저 깃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추억은 아니었던 거야. 이해돼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마음이 아프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아내가 결국은 노인을 거기까지가 뭐야? 거기가 뭐야? 발에다 주고 그러니까 헤어진 그날 차에 발에다 주고 그날인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유도현 냈으니 분명했다. 이야기를 한들 네가 어찌 다 들을 수 있었건. 이거 언제 한 이야기예요? 이게 낮에 한 이야기예요. 요거 이렇게 몇 줄 쳐볼까요? 얘가 요거예요. 요게 낮에 하다가 이야기 해봤자 네가 어떻게 알겠니? 이랬잖아요. 그거를 아내가 무심히 들어 넘겼을 리 없었다.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이렇게 줄표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말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술해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왜 안 들려줬을까요? 계속 이야기한다. 반복되니까. 그런데 사랑을 알아요. 근데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또 군대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결혼한 다음에도 가정을 꾸려내기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도와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도와드렸어. 그래서 알면서 또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집을 다
집이 망해버리고 나오는 거니까 서글픈 동행이었던 거예요. 나 자신도 한사 꼭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주길 바라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이 이제 바다내기로는 묵은 빈 문서를 들추듯 험한 목소 되씹고 있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내어 갈 수가 있었구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정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하게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 강한 기억이었던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어린 자식놈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였을까? 아니면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뒷이야기에 대한 이유예요. 동구밭까지만 바래다 주겠다 하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 잿길까지를 나를 좀 더 바래주마 우겼고 그 고깃길 올라선 다음엔 새 신장로가 나설 때까지만 산길 함께 넘어가자 우겼다. 이게 아이를 위하는 마음일지 아니면 다른 도리가 없어서였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겼다.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애시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아유 돌아가세요. 눈길 뭐 위험한데 아니다 내가 더 바래다 주마 이렇게 한 거죠.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도 나도 생각을 안 했다. 왜? 집안이 망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나마 표정이 왜 그래? 슬퍼? 아니야? 멍 때리는 거야? 자,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 맞다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자 요거 중요해요.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둘이 함께 극복해 가야 할 인생길인 거예요. 어머니와 쓰세요. 나가 극복해 가야 할, 걸어가야 할 인생길인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거지. 응? 아마 학습 활동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 만약 조금 용어가 다르면 그때 학습 활동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쓰세요. 그렇게 말없이 신장로까지 나섰다. 그러고도 아직 면소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있었다. 나는 결국 면소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장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거기서 다시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서야 했다. 자, 아들은 보내고 혼자 남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 뿐이었다. 그 뒷이야기는 안 들은 거야. 그 뒷이야기를 그리고 물어보지도 못했어. 왜? 그럼 어머니 사랑을 딱 인정해야 돼. 그러면 경제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미안한 거지. 응? 노인이 그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 혼자 남겨두고 차로 올라선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이야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마음 아프니까, 응? 못 도와드리니까. 그래서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 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장턱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만한 데까지 가니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 휘저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사는 사람들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게만 사람들이더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가지. 그러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아들 어머니를 보고 싶은 거죠. 간절한 마음이. 이래요? 차를 미처 세우지도 덜하고 살짝 막 움직이고 있는 차에 막 올라탔나 봐요. 덜커덩 눈 깜짝할 차하고 훌쩍 실어 담고 가버리는구나. 어떤 허망함이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 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이건 좋다. 어머니 사랑을 확인하게 될 거니까. 빚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약을 가로먹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 없었다.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인정 안 했을 뿐이지.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 먹은 솜처럼 지기법이죠.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죠? 할 수 있죠?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볼 수 없었다. 이거 중요해요. 형언하기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달콤한 슬픔, 달콤한 비공기 별표예요. 모순형용, 크게 봐서 역설법이에요. 개념어 정리집에 모순형용 역설법 한 10개 적어놨어요. 외우셔야 돼요. 한두 개만 한번 해봐. 영우 네. 한번 해보세요. 역설법 표현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역설법이요? 배운 시들 중에 네? 배운 시들 중에 뭐 없을까? 배운 시들이요? 배운 시들 중에 역설법 해당이 되는 거.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건 알고 있지 않나? 아니요. 처음 들어봐? 네. 모란이 비까지는 이라는 시예요. 찬란한과 슬픔이 모순되잖아요. 모순형용이에요. 그 밖에 모순형용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도. 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돼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자, 말로 그냥 해줄게요. 개념어 정집이 있으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겨울과 무지개 좀 안 맞죠? 강철과도 안 맞아요. 자, 그 밖에 그냥 역설. 모순형용은 아닌 그냥 역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외우세요. 이별은 미의 창조. 아름다움의 창조. 이별은 아름다움의 창조. 이별과 아름다움이 좀 안 맞잖아요. 자,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사랑하면 결혼해야지. 이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별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요거 잘 나온다. 문제 내기가 쉬워. 그래서 자, 중요하고요. 나를 아늑히 감싸고 있었다. 이런 거 보면 심리가 부정적인 게 아닌 거 알 수 있겠죠? 왜? 어머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찾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 아들이 떠나보냈으니까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 거나. 너는 여전히 옛 이야기를 하듯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이거 AI로 나도 그려야 되는데. 자,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시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시 들어보니 갈 길이 세상 허망스럽지 않았겠냐? 혼자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 함께 했던 길, 요게 아까 뭐 가야 할 길이 아니고 헤쳐온 길 해도 되겠구나. 아까 요거 앞에 둘이 걸어온 눈길이에요. 함께 걸은 눈길이에요. 걸은 눈길의 의미예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아무래도 길을 되돌아설 수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근데 바뀌잖아. 얘가 한식경이나 차부한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려니 얼마나 춥겠냐. 새벽인데. 그제서 동력하니 환해져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 잊을 수 없구나. 길 혼자 돌아가던 그때 일 말씀이세요. 눈길 혼자 돌아가다 보니 자, 이게 혼자 걸어가는 눈길이에요. 중요해요. 구분하셔야 돼요. 험난한 인생길이에요. 어머니가 헤쳐나가야 할 인생길.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 없지 않았겠냐. 눈발에 그친 그 신장로 눈 위에 새로난 길이에요.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도 간절하셨겠네요. 계속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어요. 간절하다 뿐이겠냐. 요거 중요해요. 눈길.
학습 활동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는 그렇고 어머니에게는 그런데 이거를 어머니와 둘이 함께 걸어갈 때, 어머니 혼자 걸어갈 때 좀 달라요. 여기 지금 나를 따로 해놨네요. 여기는. 자, 아까 앞에는 어머니와 나가 함께 걸어갈 때는 함께 쳐갈 인생길인 거예요. 간절하다 뿐이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 왜? 아들 걱정이 나게 아들에 대한 걱정이 나니까 생기니까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가 따뜻한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듯만 싶었지. 산비둘기 이것도 중요해요. 아들을 의미해요.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예요.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기의 넋이 새 가지가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이것도 아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날 것만 싶었지야. 계속 아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그 외지기만 한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녀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자 요게 앞에 요거예요. 함께 걸어온 눈길. 이제 이 몹쓸 늙은 것 혼자 너를 도놓고 가고 있구나. 어머니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거냐. 오목오목 디뎌놓은 저 악의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지. 자 여기 하면 꼭 눈물 글썽글썽 하게 되더라. 우리 친구들도 그렇대. 국어 선생님들은 대부분 비슷한가 봐. 목할 때 막 그렇대. 자 어머니의 자식을 뒷바라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 이런 거 눈물 뭐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다물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죠. 자, 때문에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됐죠? 그런데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렁저렁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까지 탕도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설 수 없어. 자책감, 집안이 망했다고 하는 제 등 위에 고개 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어졌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진듯 갑자기 노인을 채근하고 나섰다. 케어 묻는 거예요. 독촉하듯이 케어 묻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감동이에요.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이때는 부끄러움이네요.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래서 눈을 못 떠요.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할 수 있으려나? 끝내보자 한번. 7번 동안에 끝내고 가자 오늘. 자 결말이에요. 난 아직도 눈을 뜰 수 없었다. 이유 중요해요. 뭐 때문에 눈을 못 떴다고 그랬죠 아까? 슬퍼서 죄책감, 부끄러움.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플러스 졸음깨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플러스 진짜 이유는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 뭐예요? 눈물 뭐예요? 부끄러움, 죄책감, 반성, 미안함. 더 좋아요. 심리적 정서로 가장 거리가 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의미가 딱 나와 있을 때만 문제 될 수 있어요. 선행에서는 이유 뭐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좀 빨리 갈게요.
여보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듣고 있었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채찍 흔들어 깨웠다. 그녀 음성이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울부짖음.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에요? 어머니의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 감동,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 표현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됐죠?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쪽팔려서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곱을 꾹꾹 눌러 잠 내쳐 계속해서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에 나서 피곤한 것인데 고나가 작은 사람 무엇하러 그러냐. 배려.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두고 나서 아도 그 옛 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만 네가 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동산 고갯길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나에게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것은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의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기다릴 때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중요해요.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서는 아침 지는 양이 한창인데 그렇게 시린눈 해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 있었더냐. 왜 부끄러웠을까요? 계속 나왔는데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 그런 법 안 생기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와 끝났다. 자 잠깐만. 한 달 걸린다는 거. 두 주 했냐 어떻게 했냐? 요거 불빛 내가 빼먹었구나. 자 불빛 앞으로 가서 불빛. 요게 나의 죄책감이에요. 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걸 정리를 우측에 해놨어요. 여기 보면 요거 중요해 보였어요. 이것도. 각각 부끄러움인데 불빛은 나의, 햇살은 어머니의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결말 열린 결말이 중요해요. 독자에게 여운을 준다라는 말은 상상력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밑에 써야 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별표예요.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중요해요. 한번 색깔 더 칠해줄까요?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별표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끝낼게요. 아유 고생했다.